진정한 사람되기 17, 18, 19장 우리 오늘 몇 번째 스터디죠? 일곱 번째. 네, 일곱 번째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시죠. (18장) (19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17장은 개인 간 그리고 집단 간 의사소통 부재 다루기입니다. 로저스는 심리치료의 작업은 이제 의사소통의 부재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좀 잘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증적인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자의 역할은 치료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과 이제 좋은 의사소통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의사소통이라는 나의 관점 말고도 상대방 관점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신의 견해를 통해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는 이제 내가 내 자신의 견해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상대방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함께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해를 한다면 자신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감정들이 뭐 분노나 슬픔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올 텐데, 이런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저스가 얘기하는 나의 견해와 상대방 견해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제 소통하게 된다면 개인이나 집단은 이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로저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장 대인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의 시험적 공식. 이제 뭐 제목은 그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근데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이제 로저스의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저스는 심리치료 분야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걸 이제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고, 그 자기 자신이 이제 내세운 이제 내담자 중심 치료를 이제 확대를 해서 대인관계를 이제 설명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일관성 개념인데, 이제 일관성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인지 간의 정확한 조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유아기 때 배고프면 울고, 화가 나면 이제 표현하고 뭐 이런 자기 인지와 이제 표현을 이제 정확히 일치시키는 건데,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나도 화났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관성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인지가 이제 구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의사소통의 이제 일관성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의 경험과 인지 의사소통이 커질수록 의사소통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거를 이제 페이지 386페이지에 로저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이제 늘 실존적인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의사소통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경험, 그리고 내가 이제 표현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현해야 되지? 이게 일치돼야 되는 건가? 어느 정도, 그럼 좀 이거 지금 일치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좀 더 일치시켰을 때 표현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당장에 바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매 순간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존적인 선택에 놓인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19장 창조성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제 사회적 요구인데, 먼저
교육, 과학 분야, 개인과의 가족 삶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이기보다는 인습과 수능의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적으로 뭔가 개발하기보다는 보통의 이제 환경에서 관습에 따라서 그냥 수능적으로 이제 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방향성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개인은 이제 부적응하게 되고 사회 이제 크게는 국가죠. 이제 붕괴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성의 과정인데, 로저스가 이제 자기가 정의할 때 창조성이란 이제 새로운 관계에서 자신의 개인의 독특함을 드러내고 이제 생활 환경이나 사람이나 뭐 사건에 대해 통해서 이제 드러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는 좋은 창조, 나쁜 창조가 없고 그냥 창조는 그냥 창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성의 동기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동기는 이제 자기 실현 경향성이고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경향성이다. 이제 이것이 동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적인 행동의 사회적 가치 고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창의성이 막 발현되는데 이게 좋고 나쁨을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됐던 로켓, 그리고 의료 분야, 이런 것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 삶에 되게 윤택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악을 구별하기보다는 창조성은 이제 그 창조성 그 자체다. 그래서 이제 발전적인 창조성의 내적 조건인데, 창조성이 발현되려면 내적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가 경험의 개방성, 그리고 평가에 대한 내적인 위치, 그리고 요소와 개념을 요리조리 이제 다뤄보기. 이 세 가지가 되면 내적인 조건이 갖춰지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창조성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창조성을 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개인의 이제 느낌은 이제 유레카 느낌? 내가 뭔가 좀 발견한 거구나. 내가 뭔가 새로운 건데? 이런 느낌이 들고, 동시에 이제 또 외로움도 듭니다. 왜냐면은 나만 알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좀 되게 두려운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근데 동시에 또 이제 의사소통의 욕구도 막 생깁니다. 내가 뭐 좀 알아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근데 반대로도 또 자기가 독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지만 이제 로저스는 그거를 같이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적 창조성을 주장하는 조건인데, 여기에는 이제 X, Y로 표현했는데, X에는 심리적 안정성과 심리적인 자유가 있다면 이제 이제 건설적인 창조성이 생기고, 이제 심리적 안정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을 무조건적으로 이 가치로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외적인 평가 없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공감적 이해를 하게 된다면 건설적인 창조성이 발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로저스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로저스 시대를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로저스가 살고 있을 때 로저스는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창조성이 발현돼야 되고, 이거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성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이제 자기 경향 실현성의 동기를 가지고 창조성을 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슨 일이 없나 봐. 자, 오늘 17, 18, 19 발표가 아주 간단했어요.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입을 털어야지. 자, 우리 지난 16장에서는 가족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가족을 넘어서 개인, 그리고 집단, 그리고 사실 이 집단에서 국가
실제로 로저스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이제 그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을 그 해결 대화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이 얘기면 다 해. 그쵸. 외계인과도 할 수 있어. 네. 자, 그래서 17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게 근데 첫 장부터 쫙 넘기자 보면은 이게 의사소통이 진짜 의사소통하는 게 어렵구나. 왜냐면은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근데 그건 지극히 나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 관점을 넘어서 상대방 관점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들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그 서로 이제 합의가 됐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서로 관점을 이해하다 보면은 당연히 서로 변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의사소통은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상담을 하기 전에. 그렇죠. 보통 그냥 어떻게 해줘 이거?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네가 져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서로 이제 대결 구도로만 가지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이 책을 보고 한 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집단을 하면서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 대인관계 핵심은 이제 의사소통.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로저스도 사실은 저희가 이 강의 전에 그 대인 과정 접근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상담자들이 왜 내담자들에게 솔직하지 못하냐, 결국엔 상담자들이 변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담자들한테 솔직하지 못한 거다라는 거를 굉장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저스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너도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시작이 돼야 하는 건데, 보통 상담자는 권위가 있고 나는 판단하는 입장에서 서게 되기 때문에 본인은 변하지 않고 내담자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상담의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상담은 되지 않는. 네. 근데 이 구도는 되게 쉽게 만들어요. 왜냐면 내담자는 내가 틀렸고 그거를 배우려고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입장. 그러니까 상담자가 솔직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구도를 계속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솔직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함정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만들어야 돼.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그 내가 변할 의도를 가지고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담자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로저스는. 근데 저는 로저스가 그걸 강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통찰은 있었지만 노벨 평화상 받아야 내가 볼 때 잡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상담 말고 쓸데없는 거에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진짜 핵심을 놓친 거야. 네. 자, 우리 로저스를 이렇게 일가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저스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뉘앙스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게 이제 깔려 있는 것 중에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심리치료의 역할은 사람들이 치료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과의 좋은 의사소통 관계를 가지도록 돕는 거다. 이게 일단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바깥의 사람들과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치료자도 내담자와 함께 진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변하고 서로 성장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밖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얘기하신 것처럼 하는 상담자들이 내담자와 진짜 어떤 동등한 면에서의 어떤 기존에 했던 의사소통과 다른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만 하니까 사실은 상담에서의 경험들이 이제 상담 이외 장면으로 잘 확산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책 읽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책만 읽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읽고 그거를 실제 적용해보고 그거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통찰해보고 뭐 이런 이제 책을 읽을 때도 여러 가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상담자 얘기 듣는다고 해서 자기가 변화지고 달라질 거라고 하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이 어떤 학업, 공부 어떤 이런 것들에 많이 사람들이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험하는 것보다 어디 가서 배우는 거 맞아요. 좋아하고, 뭔가 배우면은 좀 변하는 느낌은 들거든. 내가 뭔가 아는 것 같고. 그렇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 삶에 배우지 마라. 차라리 배우지 마. 아는 것들이 더 문제야. 아니 다 배우셨다
박사잖아요. 박사까지 하시기 다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사님 몇 개만 해서 박사. 이 박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 진짜 화가 났는데 그 뭐냐면 경험을 일치시켜보자. 진짜 적응이 이거 안 읽으면서 실준데도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졸라 빠기치더라고요, 진짜. 뭐냐면 저는 이 로저스의 기본적인 이 태도에 로저스가 정말 솔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로저스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뭐냐면 시대를 뛰어넘지 못했어. 결국에는 합리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을 이길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논리를 가지고 미국이 패권주의를 만들어낸 거거든. 이 시대부터. 근데 로저스는 그걸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합리라는 거야,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가.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빠기치더라고요. 이 새끼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하고 너흰 다 틀렸고, 합리가 이길 것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네. 그 위험하신 건 지금 거기가 좀 위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읽으면서 아니 그럼 교수들은 지금까지 지성을 가진 교수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왜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맨날 프로이드의 단점 결정론이 일단 개소리라고 앉아 있고 그 무슨 말장난이야 그게. 진짜 시대나 맥락이나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현재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지 그냥 누가 가르쳐준 대로 배워가지고 뭐 인간 중심 치료의 한계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기본적인 태도 합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간이 서로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인간적으로 대하면 상대편도 나를 합리적으로 대할 것이다라는 가장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세상은 그 논리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로저스가 정말 저도 이거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에서의 어떤 그런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보고 소통의 문제로 보는 건 좋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나이브하게 어떤 그런 뭐 되게 뭐 이런 것만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저게 생각해. 아니 근데 교수님들이 이 책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럼 가르치지 말아야지. 네, 교수는 논문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학교에 기부금을 좀 내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교수님들에 대한 기대는 좀 아직까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들 중에 실제로 프로이트 전집을 읽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 로저스의 이 책, 진정한 사람들에게 읽어본 사람이 있을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제 이제 주변에 사는 교수들 많이 있지만 이제 논문 좀 잘 쓰고. 이제 좀 친구들이 교수 됐다고 좀 어깨 힘좀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교수들 함부로 못 대하더니 이제 거의 이제 그 나이가 됐어. 친구가 교수급이니까 이제. 그럼. 친구들이 이제 뭐 선후배 좀 교수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현장에서 앞에 얘기했듯이 상담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틀을 넘어서서 진짜 상담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봐요. 네. 그 로저스의 가장 큰 시도는 사실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의미는 그냥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시도했다는 거. 네네네. 그 시대나 그 상담 스타일을 벗어나서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했다는 시도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시대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그러니까 시도의 과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저스의 정신도 물론 배워야 할 게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그 정신 그걸 배워야 하지 않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 네. 시대를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시대를 뛰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러네. 아무도 로저스의 글을 읽으면서 화났다고 안 하잖아. 이 개새끼 이거. 아니 못 읽으셔도 화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진짜 로저스, 프로이드, 뭐 앨리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랑 같이 집단하면 어떨까? 뒤졌어 아주.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아마 확실히 앨리스는 밀리지 않을 것 같아. 앨리스는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진짜 특이한 사람이거든. 화도 많아. 특이하면 당해내기 어렵지. 그래서 저는 아무튼 17장 이 부분 읽으면서 이 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뭐다? 여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진술, 판단, 평가, 도의나 그렇죠. 거절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성. 딱 한마디로 매자면 이제 대상화시켜서 평가하는 거다.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뭐 이렇게 책 읽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집단에서 잘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는 거, 관계 맺지 않고 뭐 틀렸네 맞았네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집단에서 지양했던 바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런 과정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뛰어넘는 건 평가 하는 건 받는 건 싫지만 평가는 해야 한다. 이유는? 이유. 평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인 판단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판단을 전제해요, 사실. 이거를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로저스의 가장 큰 실수가 그걸 분리했다는 데에서 그러니까 인간을 분리한 거야, 사실은. 판단, 생각, 감정, 합리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합리가 우선일 거다 이렇게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거든. 감정을 분리해서 어떻게 이성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않은 거예요, 이 인간이. 오늘 좀 아침부터 화가 아니 좀 빠지시더라고요, 이건데. 아 진짜 이 새끼. 새끼 이거.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1950년대 글들이에요. 그럼 감안하죠. 그러면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뒤에는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게 초반 글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 혼자 새로운 걸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제 이어 선생님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걸 읽어봐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테니까 얘가 얘기하는 게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 거다. 그렇지. 또 상담 스타일이 또 비슷하시네요. 여기는 일단 화부터 내잖아. 눈높이를 맞추는 건가요, 이게? 그 화부터 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내담자한테 되게 부정적인 광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뭐 태도나 액션을 취했는데 상대가 화를 낸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화내고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광화물이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더 내가 그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채는 게 좀 힘들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보통 집단에서도 저도 그렇지만 상대가 화를 내거나 뭔가 나한테 좀 외면한다고 느껴지거나 그러면 그냥 그게 되게 부정적인 강함으로 저한테는 느껴져서 되게 좀 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 일주일 후에 보든 2주일 후에 보든 중간에 빠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담자가 그거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앞에 그치, 여기 이거. 왜 제가 이걸 왜 제가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갑자기 빡이 치네. 아니 진짜 화를 낸다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 그 뭐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고요? 아니 페르소나님은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그래서 자꾸만 묻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없고 본인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설명을 안 해줘? 불편하다는 걸. 설명 얼마든지 해줄게요. 견디세요. 본인 불편하다고 어떻게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배우자 패놓고 자기 불편하다고 상대방 감정 고려해서 일방적으로 사과하는 인간들인데 설명해줬죠? 근데 설명이 너무 감정이 섞여있어. 알았어, 다시. 당연히 못 알아듣지. 견디시면 됩니다. 견뎌라. 네, 불편한 거를 견디는 힘이 이제 키워지실 겁니다. 네. 좀 친절했나요? 근데 저도 여기서 이거 비슷한 과정이 그러니까 로저스가 385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뭐 일관성의 개념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 일관성에 할 얘기 있어. 왜 번역을 일관성이 나 이거 헷갈렸다니까.
이거 일치성이거든. 그치. 근데 이제 영어는 좀 달라. 영어는 congruence야. 그러니까 authenticity, congruence 또 뭐가 있죠? 아무튼 그런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걸 좀 통일해줘. 나 처음에 일관성이라고 그래서 일관성? 깜짝구나. 이게 무슨 일관성이야? 아 정말 이거 가운데 이기 힘드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일치성이라고 그랬잖아. 솔직성, 일치성. 그러면은 뭐 번역자의 주라도 값주라도 넣어주든지 해야지. 갑자기 일관성의 개념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건 줄 알고. 나도 새로운 건 줄 알았네. 일치성이야 이거 congruence. 솔직성, 일치성. 그럼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여러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 자, 하여튼 일치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요약을 좀 하자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 일치성이 있는 인간으로 되어야 본인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본인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히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감정에 관해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억누르려고만 많이 그게 조절하는 거죠. 그걸 조절하는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궁극적인 조절은 사실은 표현하고 나서 충분히 표현된 상태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 그 상태를 로저스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로저스가 여기서도 이 어린이 얘기를 해. 그렇죠. 내가 또 감동받았잖아. 우리가 맨날 집단에서 듣는 얘니까. 그러니까 통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또 어떤 집단원이 그랬어요. 새로운 집단원이 왔는데 처음에 집단원 와서 적응을 잘못했는데 여기 뭐냐 도대체. 왜 감정이 난무하냐. 그렇지, 유치원. 그랬더니 그 오래된 집단원이 한 5년 정도 한 집단원이 그랬어요. 여기 그냥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딱 3살 반, 4살 반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떠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석해라. 너도 유치원에 간 어린이가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드러낼 때야 진짜 배움이 시작해요. 그렇지. 근데 참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든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못해. 근데 못하는 걸 드러내야지 알려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안 드러내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어디 가서 노래 잘 부르는 거 강의를 듣는 거야 혼자서. 그렇지. 그러면 안 해보고. 안 해보고. 그렇게 싫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안 배워지지. 근데 문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것 또한 또 자기 실험 경향성 아니에요? 좀 더 자기가 더 나아가려면 방어? 아니 그러니까 어린애를 그냥 쉽게 말해서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고 그냥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 실험 경향성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럼 그거를 자꾸만 평가를 하고 비난을 당하고 부모가 협박을 하니까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거지. 물론 사실 로저스는 아까 이 선생님이 열냈던 것처럼 저도 한편으로는 얘는 그냥 내 남자가 간다 그러면은 그냥 이때는 그냥 보낼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 나는 사실 지난주에 했던 거 그 학습하는 거 한편으로는 참 용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일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저스는 인간이 악한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를 못 가졌어요. 맞아. 그 얘기 책에서도 계속 이거는 내담자도 가져요. 상담자도 가지고. 이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핵심은. 내담자들도 상담자를 그냥 이용하기 위해서 상담자를 만나요. 물론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내면 이거는 정말 실패한 상담인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만나야지 진짜 본인도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뭐라 해야 될까요? 새로운 걸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가 있는데, 내담자 역시도 사람을 이용하려 와,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냥 제 기분만 풀어주세요. 내가 무슨 본인 기분 풀어주는 기계냐고. 그런 내담자한테 한마디 하시죠. 정말. 아니 오세요. 어디를 상담 받으러. 어떻게 하시게요? 어떻게
어떻게 하긴 얘기해야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알아야지 어떻게. 근데 이거를 좀 알고 알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본인이 그 틀을 한번 벗어나봐야 본인이 진짜 변할 수 있다는 거. 본인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상담자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비인간화해서 대하는 태도를 벗어나야 본인이 우울하든 아니든 그것도 벗어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본인이 우울한 기분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대상화예요. 그냥 우울을 그냥 그냥 좀 이렇게 낮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다 대상화로 해서 관계를 하지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여러분들도 상담을 오시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변하려고 시도를 하시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틀을 완전히 다 부정하셔야 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용기 없이 그냥 본인이 아픈 것만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그거는 본인이 다른 사람을 대상화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용기란 말이 좀 요즘에 와닿는 게, 그러니까 개인 상담을 해보면은 뭐 나는 그대로겠죠. 뭐 이제 내담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변하는 사람들은 내담자들 중에 유독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해본 걸 계속 시도하고. 로저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의사소통과 관계에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라면 왜 사람들이 더 넓게 시도하지 않느냐.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용기. 자, 그래서 용기.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얄념을 윌이라고 표현했고요. 의지. 로저스는 이걸 이제 용기라고 표현한 거지. 그래서 헤로자님이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의지 가지셔야 돼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짜증나게. 의지를 가지세요. 왜냐면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던 틀, 왜 이게 틀린 거, 한 번도 틀린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고. 용기를 가지세요. 로저스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을 이해하는 그 사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적인 세계로 들어오세요. 여기에 사적인 세계. 감정이 풀리지 않는. 배운다고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세계로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자꾸 뭐 물어봐요. 적당한 집단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진짜 제일 짜증나 진짜. 가르쳐준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이거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집단을 딴 집단들이 그러다가 그러니까 리더한테만 물어보니까 근데 그 집단을 듣다가 짜증났는지 안내명이란 말이야. 거기 보면 친절하게 궁금한 거 다 나와 있냐. 그렇지. 그걸 읽어봤어? 이러더라고. 읽어봤대요? 그래서 안 읽어봤지. 안 읽어봤지. 그러니까 그냥 상담이 자기네 그냥 머릿속에 그냥 생각해서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되겠지. 그치,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지. 근데 와서 보니까 다르거든. 이건 뭐 되게 특이하거든. 근데 그걸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건 싫지 또.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지거나 용기를 가지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데 상담자들 이런 거 고민을 안 해.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되지도 않겠. 운 좋게 되나? 운 좋게 되는 내담자들이 있거든. 그럴 수 있겠다. 상담자들이 이런 거에 관한 기본적인 그때 생각이 없는 거야, 쟤들이. 한 번도 인간에 대해서, 내담자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여기를 보고 얘기하시라고 여러분님. 나는 카메라 보기 좀 힘들어. 아니, 우리한테 욕하는 거 같아. 그랬어? 나 자꾸 심장이 뛰어. 그래. 나는 텐션이 올라가잖아. 나는 내가 로저스인 줄 알아. 나한테 화내서.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번도 고민 안 한다는 전제가 그러니까 일치성을 가져볼 수 없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제가 사회적으로 또 굉장히 분노하는 상황이든 화나는 상황에서든 평정심을 유지해라. 그쵸. 그치. 문화의 근데 그런 그런 것들이 저만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평정심 상태는 아니시잖아요. 상대방 막 화내는데 내가 같이 화내는 것보다는 맞아. 뭐 내가 소리 지르니까 바로 소리 지르는데 자동적으로 뭘 본인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내가 밖에서. 좀더 우월. 지금 평정하지 않은 상태 빨리 H성을 되찾으세요. 아까 짜증난다 그래서 좀 짜증나다. 누구한테? 여기한테? 네. 그렇죠. 본인한테 짜증났대. 방금 야 이런 그냥 식이지. 얘기했는데. 그랬어요. 맞아. 그렇죠. 아니, 근데 무슨, 그러니까 저는 후배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후배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후배들하고 다 많이 틀어졌는데 연락하는 후배가 없다는 얘기. 가장 친한 후배랑도 지금 절교했죠. 내가 피곤하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요. 친구 없다는 게 진짜 친구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멘트인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다야. 아 진짜예요? 정말 주변에? 아니 좋아하겠어요? 아니 7주 맞는데 벌써 싫어졌는데. 아니 난 싫지 않아요 나. 그래? 나 스쿨 싫진 않지만 짜증나죠. 그럼 이쪽 집단으로 가요 그러면. 싫어요. 아 진짜 친구 없어요? 아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아, 왜? 그냥 궁금해서 나도 친구 없는데 정말 저 상담자도 정말 나처럼 친구 없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 갑자기. 제가 볼 때는 이 셋 중에 제일 친구가 없어. 아니 왜 저도 있고 뭐도 있고. 아는 사람이 많고. 그냥 아는 아는 사람이 사람이 그 많고. 친구는 아니야. 그 다음은 저. 나도 아니야? 너는 친구 많잖아. 너는 그 같이 이번에 여행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여행 갈 친구도 있고. 난 여행 갈 친구 없어. 너 그래도 같이 욕하는 친구 있잖아 채팅방에서. 아, 우리 같이 욕해주는 친구 있지. 네. 유일해. 그냥 이런 관계라는 걸 이렇게 뭔가 알아가면서는 아 정말 내가 친구라고 할 사람 아는 사람은 있어도 정말 친구라고 여길 사람은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남편한테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집단 추천달라는 게 남편이랑도 친구가 아니죠 그러면. 아니 남편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변화시키기 싫고 그리고 가족과 그 일반적인 그 친구나 다른 관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가족은 내가 좀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 내가 들어가서 그 체계 안에서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가족을 이용해요? 이용? 왜 그게 이용이야? 이용이죠. 아니 그 가족치를 배우셨죠? 이렇게 이제 배운 걸 쓴다. 아니 왜 개인의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 그 체계 안으로 들어가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본인이 중심이 돼야 되냐고요. 주인공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본인이 다 이끌려 그러냐고. 제가 제일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제일 잘나고 싶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표정 뭐야 어떻게 뭐라는 거야? 비언어 좀 진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표정. 정말. 가족이니까. 이용하지 말고 관계 맺어요. 왜 본인 똥을 남편이 닦아줘야 돼? 본인이 닦고 본인 똥은 이게 집단이 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추상적이에요. 아무도 시청하라 안 하겠다 이제. 추상적이야. 너무 추상적이야. 그 관계라는 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지금 저한테는. 뭐가 추상적이에요? 본인이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야 너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좋은데 너는 바뀌면 내가 힘드니까 바뀌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먹어야 되니까 너는 밥 처먹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너는 내 설거지만 해줘. 그게 관계냐고요. 그게 노예지. 집단에서 얘기해요, 나머지. 오케이.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아니 가족들 안 데리고 오셨잖아요, 여기. 좀 데려. 아니 그러니까 데려온 적이 있는 거지 같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누가 같이 하랬지?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은 싫다 하잖아요. 남편이 변하면 자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유아 단계를 지난 사람은 얼굴이 상기되었더라도 화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화가 나. 지금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난 화내고 살아. 평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잖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남아있으면 왜 이렇게 막 소심해 막 이러고 이 사람한테는 되게 금방 풀어주면 쿨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라 그래요. 되게 뭐라 그러지? 저 사람은 되게 뒤끝이 없어 막 이러고 아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 그건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평가하는 걸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들 평가 때문에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 아 영상 보고 욕하라 그래. 오늘 좀 많이 열받았다. 그동안 나를 많이 자제시키더니 이제 아직 관계가 있어. 아 이런 게 관계다? 감에 있으니 빡이 치는 거지 이제. 왜 오늘 내 앞에 앉았어요? 관계가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 펠리소나님한테 이 정도로 화는 안 나거든요. 별로 안 친하니까. 친하니까 화가 난다고? 저는 무시하니까 화가 나는데 전 되게 무식해가 내가 안 무시하는 봐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용하지 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화내고. 그게 이용이고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기죽고 못난 사람한테는 화내고. 차라리 다 화내든지 아무한테도 화를 안 내든지. 여기 다 화내시는 분. 너무 다 용기 있어 보이세요 정말 용기 있어 보이세요 일관성 일치성 제정신은 아니지. 이래서 우리가 100명만 보는구나. 우리 아는 사람끼리만 보는 더 볼 수가 없어. 의문에서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요거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육에 있어서 뭐야 이게? 19장인데. 아니 19장이야 벌써. 아무튼 좀 연관이 돼. 교육을 있어서 우리는 창조적이고 기본적인 사고자기보다는 수능자나 인습자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정말. 맞아요 수능하는 걸 그러니까 그래야 좋은 학생이 되는 거지. 갖다 쓰기 쉽지. 그러니까. 그 원래 공교육이 그 공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 만들고 세금 잘 내는 맞아요. 그 만들려고 기계 만드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배층들이 부리기 쉬운 합법적인 그런 노예를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교육 쪽이잖아. 록펠러가 뭐야? 석유. 철망 아니야? 철로 아니고. 석유 아니야. 아니 왕. 왕이야 왕. 왕. 돈 많은 왕. 근데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막 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갖다 찍어 누르고. 그렇지. 돈으로 협박하고. 그렇지. 그게 쉬우니까. 그리고 또 관계에 맺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부품이 하나가 빠진 거야. 그럼 다른 부품. 그치? 이제 부품에 이제 끼워 넣는 거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되게 합리적인 구조잖아요. 맞아. 돈이 문제야. 아니 인구가 문제야. 그럼 인구를 좀 줄여야 되나? 그렇지. 어떻게 줄이지? 줄일 수는 없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세대의 고민인 거야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들은 이 고민을 말고 다른 고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우리는 늘어난 세대에서 살고 있는 세대니까 부품화되는 거 인간이. 이걸 좀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근데 이거는 옛날에도 고민했어. 그 맥서스인가? 누구였냐?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간을 죽여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유아들 이런 거 다 방치하고. 네. 오늘 제가 뭐 오늘 좀 모르는 사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너 책 좀 읽었다. 감정성 좀 봐요. 뭐 벌써 19장 가는 거야? 아니 그건 다시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냐. 교육의 영향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교육이 아니야. 우리 또 튀면 안 되잖아. 특별히 우리는. 그렇죠. 치면 안 되지. 욕 먹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오늘 아침도 그것도 느꼈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말을 그냥 한 것 같아. 누구한테? 와이프한테. 그럼 안 되지. 아침부터. 뭐 여기서 와이프한테는 그럼 또 다르게 해요? 와이프한테는 배려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는 건 대상화시키는 거지. 아니 짓거린 건 아닌데 저희는 짓거린 것 같다. 나 옷도 못 갈아입고 나왔어. 애들 아이들 와이프 깰까봐.
이건 기본이지. 그게 옆에 기본이죠. 옆에 벗어난 거 그대로 조용히 있고. 아무튼 아니 아침에 태워다 주는데 이게 너무 먼 데다 내려줄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형 너무 멀다 이러고 나 그냥 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문자가 오지. 전화가 왔어. 오빠 내가 너무 멀리 내려다 줬어? 이렇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태워다 준 게 어디야 고맙지. 그리고 아차 싶었지. 아예 괜히 얘기했다. 아, 저 그리고 아까 생각나는 게 제가 그 사람들을 그 무시하는 사람한테 뭐 화를 내거나 대상화하다 보니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거나 뭐라고 할 때 약간 제가 이렇게 느끼는 듯한 느낌을 그렇게 받는 것 같아. 나 그쵸, 되게 그쵸.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럼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방법적으로. 아 근데 진짜 기분이 저는 막 이해되거든요. 빨리 그 막 마음이. 풀고 싶고 뭔가 나를 되게 무시한다고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나를 그냥 만만하게 보고.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좀 만만해지세요. 왜 이렇게 만만해지지 않으려 그래? 왜 본인이 다 주인공이고 본인이 다 하려 그래? 아니 저한테 물어보세요 일단. 질문 타임. 아니 일단은 질문 타임이 있어요.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보세요. 무시해서 그러는 거냐고. 그건 아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화내는 건 아니구나. 나 무시하면 화도 안 내요. 무시하는 사람한테 화를 왜 내? 관계가 없으면 화 안 내요. 그럼 저도 이제 점점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그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정답을 찾으려고? 유치원생처럼 살면 되겠지. 그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니야? 불안하니까. 특히 이 장을 읽으면서 빡이 많이 찌네요 서로. 그 뭐죠? 그 제가 이제 그 다른 이제 심리치료 이론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로저스 어쨌든 이게 50년대 쓴 글이잖아요. 50년대 쓴 글인데 당신이 부인이나 친구 또는 소그룹에서 친구들과 논쟁이 시작된다면 잠시 논쟁을 멈추고 실험 삼아서 이런 법칙을 실시해보자. 계기에는 바로 앞서 말한 사람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화자의 만족감에 대해서 우선 정확하게 진술을 한 후에만 자기 자신에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이 표현이 사실 어떤 그 이후에 나오는 심리치료 이론보다 어떤 가장 좀 먼저 나온 게 아닐까? 어떤 분명하게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모든 뭐 사실 가족 치료나 커플 치료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이제 가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렇죠. 본질은 다 그거야. 한다면. 입장 바꿔 생각이 잘 안 돼. 그렇지. 근데 이제 집단하면 이제 그걸 하게 해주지.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빠의 모습이,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멘붕에 빠지죠. 그럼 위기가 오지. 그 위기가 중요하죠. 하여튼 뭐 위기 속에서 많이들 떠나시죠. 근데 위기 속에서 이게 근데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위기가 오지 그러니까 않으면 그걸 왜 남 탓하냐고. 개새끼들이. 저희는 아닙니다. 아니, 본인이 부모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드러나게 해준 건데 그걸 왜 남 탓하냐고. 그렇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본인을 반성하고 본인이 바꿀 생각을 해야지. 저희는 아닙니다. 내담자분들 바꾸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수용하시고 본인한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그걸 수용하고 변화시켜 봐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남 탓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랬죠? 갑자기. 아이고 여기 감기 휩쓸려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우리 계속 이제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게 성적이든 혹은 뭐 좋은 학교든 그러니까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걸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계속 듣잖아.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나아져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온전한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도 없이 무조건 자기는 괜찮아져야 되는 거니까 자기 이상이 너무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지. 근데 그런 인간이 있냐고 세상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든 어떤. 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사회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모적으로 또 이제
가장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요즘엔 또 외모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다 바꾸고 자기도 이제 대상화, 자기도 스스로 고품 취급을 하는 거지.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그런 면에서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누가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하듯이 누가 어떻게 상담자가 쇼해줘서 정말 자기 부품 하나 잘못된 거 하나 바꿔주듯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아무도 안 보겠다. 아니야. 근데 진짜 성장과 변화와 관계를 위해서 이걸 보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간은 자기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상담자들이 봐야 돼, 이 새끼들이. 네, 진짜. 조연출이신데. 좋아요, 아주. 네, 계속 카메라를 보라고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상담자는 보기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본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 뭐 상담이 잘 안 풀렸을 때 저 스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근데 뭐 더 큰 거는 일단 스킬 고민보다 일단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먹고 살기가 급하니까 이런 고민하기 쉽지 않죠. 근데 진짜 저는 뭐 지난번 저희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진짜 겸손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담도 마찬가지고 뭐 기자, 전문가는 사람을 대하는. 사람 대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 사람들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마치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는. 그게 마치 다른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있는. 근데 사실 위에 설 수 있어요. 정보가 많으면. 사실은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위에 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리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생리에 그냥 본인은 그냥 맡기면서 사는 거야.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겸손함의 자세라는 게 그냥 가짜로 이렇게 척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솔직한 거. 그게 겸손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겸손하십니까? 저는 겸손하다 생각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겸손하지 않다고 그럴 수 생각해요. 있겠죠. 왜냐하면 겸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직한 게 겸손한 거다. 자기를 온전히. 사실은 애들이 그렇거든요. 애들은 솔직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않는 거거든. 그쵸. 다 드러내놓고 너가 판단해. 그럼. 이거거든요. 그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욕하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좀 교만하다. 지들이 안 드러내니까 그래. 개새끼들 판단하려고. 정리를 받으면 또 다시 말고. 오늘따라 좀 화가 많습니다. 오늘따라 좀 많이 지네. 풍화서 그런가? 우리 창조성 넘어가기 전에 전 요 구절이 눈에 띄어요. 관계된 경험을 완전히 인식해서 의사소통하려면 대인관계 위험이 존재한대.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더 상호적으로 치료적이 되느냐 아니면 비통합적인 방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전 이런 거 보면은 왕정 선생님 그 분이랑 깨진 게 잠깐만 생각이 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기분 나빠했고 결국에는 뭐 관계가 그냥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황정 선생님이 참 용기 있다.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해보면은 이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판단을 해야지 사람들의 감정 이런 것도 관심이고 관계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저 혼자 살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가지고 이런 지금 막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진짜 잘 몰랐어요. 목적을 가지고 그걸 경쟁해서 남을 짓밟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완전히 뭐 제 느낌은 무인도에 있다가 여기 와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데 사람들이 너무 험악해. 이렇게 갑자기 험악하신 분. 아니 이분은 솔직한 거죠.
솔직해서 이거는 접촉하기가 편한데 예. 왜냐면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화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무시하거나 나를 판단하고 있으면 그게 저는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야. 얘기 안 하고 그런 거. 나는 얘기를 왜 안 하지? 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그 세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솔직해지기 어려운 거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운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막 저를 막 던질 수 있었겠죠. 근데 페르나님처럼 되게 이해가 엄청 돼요. 지금 상태는 되게 어렵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되게 스파르타기 같이 느껴져. 그냥 던져. 그것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빼고 약간. 그냥 같이 애들끼리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거야 그냥.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경험이 너무 기억도 나지 않으면 그랬어. 그거 왜 안 싸우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게요. 진짜 싸운 경험이 없네 정말. 자 우리 19장 한번 갑시다. 19장 창조성. 그 창조성 이거 나올 때부터 안 읽었어 나. 왜? 왜 안 읽었어? 창조성 별로 안 좋아해 나. 네가 창조적이야. 창조적으로 관계에서 욕하기. 예상하지 못할 때 화내기. 나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 와 저렇게도 화낼 수 있구나.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 19장 보면 바로 392페이지에 사회적 요구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독창적이가 다르다는 것은 위험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인습과 수능의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맞아요. 네, 되게 여기에서는 근데 그럼 그냥 수능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수능을 안 해요. 중요한 건 교묘하게 본인의 특별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요.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능하면 돼요. 그럼 차라리 그냥 수능하고 살든가. 그게 또 아니야. 되게 교묘하게 본인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 이것들이. 솔직하게 드러내든가. 그냥 안 그런다고. 교묘하다고. 그렇죠. 교묘한 교묘하게 본인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교묘하게 본인의 욕구를 특별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 궁금한 게 이거 나쁜 거야 이거는. 선생님 집에서도 안 그래. 집에서 순환이야. 시절이야 진짜.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집단이 안전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전하지 않지. 싸우고 같이 밥 먹고 집안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뀐다니까. 저는 집이 안전하고 집단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요? 왜 환 선생님이 이해해주면서 그건 익숙한 거죠. 익숙? 수능. 수능하지만 집에서 사람은 조정할 수 있고 집단 사람들은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아우 불편해. 아니 제가 볼 때는 계속 질문하시면 저희 셋이 앉아 있으면 못 이겨요. 아니 그래서 난 창조성이 나왔을 때 어. 좀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이제 뭐라고 프로세스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치성을 갖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나와 감정과 이제 인지가 일치가 된다는 건데, 근데 창조성은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자체가 일치성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화가 나도 내가 이거 화낸 건지 뭔지 이런 걸 처리하느냐고 이제 창조성으로 가는 걸 완전 찾아냈다면은 내가 일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느껴지지 못한 여러 가지 연결 도구들이 막 생겼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창조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면 일치만 돼도 우리나라에서 창조적이야. 그냥 내가 내 본인 감정하고 생각대로 일치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뭐 잘 보세요. 우리가 되게 동경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뮤지션 뭐 이런 사람들을 동경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거를 무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본인이 일치되도록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치되도록만 살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그건 그냥 그게 그저 자기가 그냥 창의적인 거예요. 아,
그래서 창의적이시잖아요. 대구까지 가서 돈도 안 내는 가서 집단을 무모한 벙커가 짱이지. 경계선이 아니 그러더라고. 이제 미리 예약해야 열차표가 싼데 할인이 안 되네. 집단 연장할지? 아니 연장은 아니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아. 이제 기차가 할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무궁화를 타고 갔다. 4시간. 내 남자가 나 걱정해줬어. 그러지 말라 몸 상한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상황에서 막 재고 따지잖아.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이걸 결정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만 따라가더라도, 근데 이게 애들을 보면 진짜 알아요. 애들은 진짜 창의적이거든. 평가하지 않을 그 나이 때. 또 눈치 보지 않거든. 이상하게 해놓고 나서 자기가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인습이나 수능에 쌓여서 이제는 억지로 이제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거지. 왜냐면 그거 이상하게 하다 보면 사람 결과물이 안 좋아. 그렇지. 나는 시주거든. 그치. 평가가 안 좋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저거 비는 맞으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서머웨이 스쿨은 그런 어떤 평가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 중에 진짜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 한 명은 또 동화 작가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주인공인데,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어린아이답게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사실은 이 사람이 고민했던 어떤 이슈들이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볼 때 나왔는데, 진짜. 그래서 그 서머웨이 그때 다큐 봤을 때 이 학교 나온 사람들이 과연 잘 사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 추적을 했는데, 물론 뭐 그 기준이 뭐 한국에서처럼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연봉 이런 거라면 당연히 그런 기준은 아니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도 가서 이렇게 인터뷰했더니 그 사람도 자기는 행복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있다. 또 그림 그리는 사람, 작가인 사람은 그 사람도, 그러니까 참 되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누가 봐도 기준에 사회적 요구에 만든 기준들에 부합하진 않지만 진짜 행복해 보이고 자기 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느껴지잖아요. 뭐 전율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용기 있는 내담자들은 결국에는 그렇죠. 일치성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창조적이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직업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맞아요. 옛날에는 뭐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치 누군가 시켜서 하는 느낌이 든다면은, 얘기하다 보면 내가 뭐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설명하는 걸 잘하니까 이 설명하는 걸 통한 기업을 찾고 있다고 막 이렇게 이제 막 능동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집단이? 개인 상담자. 야, 저 진짜 신기해요 그런 거. 난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자기도 신기하다. 그런 인간은 진짜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이 창조성에 관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행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야 한다. 저는 이게 창조성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우리가 많이 거기에 갇혀 있지 않나. 기존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달라야 한다. 사실은 그게 참 그렇지. 세상에 유사일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근데 많이들 이제 그래야 한다는, 이거 사실 기업의 논리야. 정치는 사실 몇백 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 창조성의 논리는 사실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논리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그냥 답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창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좀 다시 내려야 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창조성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정의에 관해서 좀 사회적으로라도 좀 다시 한번 내려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창조성 읽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창조성에 수반되는 개인의 느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유레카 발견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수능되고 인습대에 따라 살아가니까 이제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좀 외로운 느낌, 고립되는. 제가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는. 끊는 게 아니라 이제 끊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나는 좀 눈에 띄었어. 세 번째는 창조성에 수반되는 또 다른 경험은 의사소통의 요구래.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인간은 자신의 창조를 공유하고자 하는 바람이 없다면 창조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잖아. 아이들이 뭔가 새롭게 뭔가를 했을 때, 뿌듯했을 때, 그치? 이게 보여주고 싶거든. 그래서 아 그래 뭔가 정말 자기가 창조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이것도 대인관계적인 거구나. 맞아요. 온전히 자기 모습이 그러네. 있으면서 그러네요.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 생각해보면은 이게 만약에 빠진다면은 그 사람은 뭐 쉽게 말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서 왜곡된 사고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이제 발견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고 뭔가 계속 알아가는 느낌이 뭐 그러면 결국에 이제 망상이 되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독특함을 인정하지만 의사소통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근데 보통 독특함은 의사소통이 안 돼요. 맞아. 아니 나 이거 그러니까 한쪽만을 쫓는 거죠. 맞아. 나 이 느낌 알아. 나 이게 이러면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 지금 유레카 이제 뭐 외로워. 어.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 발견한 것 같아. 근데 이미 난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발견해놓은 거지. 발견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야 그거 있었어 라거나 아니면은 야 그거 뭔 소리야? 그리고 나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 왜 모르지? 그래서 그거를 의사소통 욕구를 이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상담 오게 되는 것 같아. 그래. 왜냐면 이게 대화하는 방식을 배워서 알려주고 싶거든. 내가 생각하는 거. 재밌어. 그 결국에는 어쩌면 그 로저스 입장에서는 로저스가 만든 이런 어떤 인간중 치료, 그다음에 어떤 이런 자신만의 방법 역시도 사실은 자기가 솔직하게 경험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면서 만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믿은 거지. 그렇지. 그럼 결국에는 모든 상담자들이 이제 로저스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배우기는 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시작은 하더라도 자신의 경험에 그렇죠. 대해서 맞아요. 그렇죠? 진짜 솔직하게 그렇지. 열려 있고 그렇지. 일치되고 그러면서 이 길을 가야 그런 면에서 저는 가끔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이제 상담이나 이렇게 집단을 하면 이제 소진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참 소진이 돼. 맞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집에서 좀 소진이 돼요. 오래 못 있겠어. 집에서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 안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아이들도 어리고 하니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상담에서는 진짜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사실은 강의도 오래 하면 힘들어. 저 강의 안 맞아요. 강의가 돈이 들잖아요. 근데 집단은 뭐 계속 같이 있어도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 안 하면 되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나 그 얘기 들어. 집단 하는데 제가 오래를 하는데 왜 나보고 아무것도 안 하니? 나 부리더긴 하거든. 아니 집단 아니? 네, 집단 중에? 집단 중에. 그래서 내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한창 이제 막 사람들이 그 집단원한테 야 뭐 같이 해보자, 뭐 얘기를 나눠보자, 마음을 나눠보자, 뭐 나한테 뭐 너한테 관심 있다는데 이제 그거는 나는 뭐 그러고 싶지 않다. 뭐 근데 그런 마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실갱이를 막 하는 건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이제 내가 얘기를 했지. 나는 너랑 같이 할 마음이 전혀 없다. 진짜 솔직하게 했네. 그 집단 아닌데 어. 부리다가 나는 너랑 관계가 없어가지고 나는 너랑 함께할 마음 전혀 없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너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걸 의심하지 말고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제 집단원이 야 근데 너는 부리던데 왜 그렇게 하면 돼? 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얘기하길래 그러게? 뭐 해야 된다? 그게 생각나. 뭐 수많은 논문에서도 막 상담자의 소진에 대해서 주제를 많이 또 다루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국 문화에서 하는 그런 어떤 상담자의 태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거하고는 조금 떨어진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왜 물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상담에서
항상 지금 온전히 막 나를 솔직하게 지금 존재한다면? 우리를 싸잡아서 지금 발을 걸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좀 드러내세요. 왜 우리를 우리 이용하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현재 몰라, 나는 지금 내가 몰라 이용하려는 건지 어쩌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딱 피드백이 오면은 나는 당황스럽다고요. 그래 솔직하시네. 당황스럽게 보여요 얼굴도.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뭐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일단은 통계적으로는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통계 그 소진이라는 구성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 말한 걸로 다 설명되진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직업과 연결되다 보니까 돈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상담자가 역할만을 했을 때 더 빨리 소진된다는 거는 그건 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온전한 자기로 존재하지 못할 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퇴임식을 가는데 그 교수님은 진짜 시간 나면 계속 상담 잡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학교가 쉬는 날인데도 쉬실 법도 하잖아. 근데 진짜 상담을 하루에 막 8개씩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솔직하시거든. 진짜 할 얘기 다 하시니까. 그래서 진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있으면 그래서 좀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 내담자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온전히 자기가 느낀 대로 또 모르면 또 내담자 앞에 두고 전화도 하신다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겠다. 참 진짜 솔직하신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떤 부분에서 솔직하시고 일치되는 분이구나. 자 이제 우리 17, 18, 19장 마무리하면서 이제 각자 이제 좀 강력 있게 읽었던 느꼈던 부분들 한마디씩 얘기하시고. 자 저는 383쪽에 이게 있어요. 개인은 스스로 일치성의 수준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감정과 자기 표현이 일치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치성의 정도는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거 집단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 굉장히 속상했겠다. 나는 그때 집단 처음에 할 텐데 난 안 속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속상했던 게 열받는 거야. 난 아닌데. 난 안 속상한데. 난 옛날에 힘든 일 있었지만 괜찮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정말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내 감정을 너는 속상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되게 열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진짜 그게 맞았구나. 이게 한편으로는 가능한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은 개인이나 문화나 교육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공통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내 감정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거를 진짜 한번 진짜 이게 내 건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집단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는 내가 정말 일치하는 또 그렇잖아. 이게 이제 일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혼자 골방에 있는데 일치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 화나면 막 혼자 방에서 물건도 집어 던지잖아요.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일치하지 못하는 거니까 일치성, 솔직성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집단에 오세요. 네. 자, 특히 대구. 대구 한번 얘기해 주시죠. 대구 집단. 대구로 오세요. 대구 많이 찾아주세요. 대구에 사시는 분들 네. 주변 가까운 지역 경산 뭐지? 하양. 금이 6시 내고향 김천인가? 김천. 그런 지역 다 네.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저는 382페이지의 일관성의 개념에 대해서 일관성은 우리가 경험한 경험과 인지 간의 정확한 조화를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밑에 아마 가장 간단한 예로 유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락 전체 부분에서 아까 집단에 대해서 뭐 그냥 유치원에 온 걸로 생각하고 그냥 있는 그냥 아이처럼 표현하고 아이처럼 경험해봐라 라는 말이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375페이지 맨 마지막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오늘 막 늘 이제 얘기를 주저주저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이유는 또 이해도 돼요. 왜냐면 이 상담을 하는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이 상담 관계가 되게 스트레스가 엄청 큰 상황을 유발해요. 왜냐면 새로운 상황이고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언제 변할지 모르고 항상 막 이제 이런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항상 피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넘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 본다면 그러면은 왜냐면 그 자체가 이미 새로운 시도니까 용기만 가지고 해본다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뭔가 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일치성 할 때 그 좀 자연스럽게 내가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화가 나는데 화 안 난 척하는 게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뭔가 기분 안 나쁜데 괜찮아. 약간 이렇게 얼굴에 막 여기 입술이 떨리고 있는데. 너무 티 잘 나세요. 왜 그러세요? 감정이. 근데 아니 그렇게 너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리 와. 자동적으로 안 되잖아. 아니 아닌 척하는 게 바로바로 되는데. 옛날에 힘들다고 나한테 그래 여기서 어떡해요? 나한테 힘들다고 자기 집단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용기 내자 그랬거든. 그다음부터 너무 잘해. 나한테 엄청 화내. 역시 용기 내셨어. 아니 그래가지고 까먹었잖아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근데 이 일치성이 너무 어려운데, 근데 처음 집단에 딱 왔을 때 사람들은, 집단 해본 사람들은 내가 화난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화 안 난 척하는 걸 아니까 화를 내봐라 너 지금. 근데 얘가 나 화 안 났다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되게 좀 나훈이 말한 거랑 비슷한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아차려가지고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봐야 그렇죠. 좀 이게 계속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집단의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 상담할 때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애쉬의 동조 효과처럼 사람들이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길이를 볼 때 내가 봐도 짧은데 사람들이 다 길다라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맞아요 길어요 이렇게 하듯이 그렇지. 지금처럼 용기를 내봐요 넌 모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곧장 잘 따라가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번 하면은 느낌이 달라요. 맞아. 그걸 하신 것 같아서 나 이제 전이를 몰랐어. 전이를 했어. 저는 383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당시에는 내가 화났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노다임 선생님도 얘기해줬던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그 단락에 있는 얘의 말인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저스의 치료 방식과 저의 치료 방식이라고 하죠. 저의 치료 방식이 어디서 차이가 생기는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로저스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은 그 일치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나 내담자가 진솔하게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날 수 있을 때야 진실한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의 견해에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로저스는 여기서 그런 일치성으로 가는 상태까지의 과정을 어찌 보면 조금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이건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라면 일치성을 실현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렇지. 진짜 화나게 하면 돼. 이 사람이 더 이상은 화를 표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만들면 돼요. 네네네. 그것도 일치성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그게 말 그대로 무작정 상대편 감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의 상담의 기법이나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치성을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적극적인 상담자의 적극적인 태도는 이런 것도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수용적일 수 있을 때는 수용적이고 해서 상대편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본인 스스로 되게 어려운 내담자에게는 상담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일치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야 한다. 네. 라는 것에 저는 그러니까 로저스가 가지지 못한 걸 나는 가졌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현대의 상담자들이 그러니까 로저스에 갇히지 말고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를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 집단 상담 34주차 를 보시면 그 감정 표현을 정말 계속 두려워하고 못하는 그 이제 우리 내담 집단원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계속 이제 힘있게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저는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신 내담자들이 있으셔서 그걸 보시고 저한테 맞아요. 그렇게까지 상대편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관해서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찾아오신 내담자들이 맞아요. 그거는 이게 다 공개되는 거고 이하 선생님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참 저도 그 장면에 있었긴 했지만 굉장히 저도 많이 함께 이렇게 해서 마음에 많이 남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개 집단 상담 34주차입니다. 제발 부디 함께해요. 제목은 제가 지었습니다. 제발 지었죠. 네, 그래요. 자, 칼 로저스 상담의 원리와 실제 진정한 사람 되기. 물론 이게 칼 로저스의 1950년대 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사실은 칼 로저스 전반을 좀 담아내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칼 로저스가 이런 생각들로부터 좀 계속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좋은 책. 드디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별력 없지 않을까? 그건 내가 또 화내다 그래서 다음 주 8주차로 8주차는 제가 이제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다음 주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